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추석 대비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부패 없는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멘토링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황씨 도자기 파손 사건이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기업인 문기주 회장이 고 김대중 대통령 일대기 소개에 나서 화제입니다. 화순에서 선도농가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을 찾았습니다. 화순군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진군이 강진품에 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녹차수도 보성은 율포 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가꿉니다. 고흥군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발벗고 나섭니다. 순천시가 2024년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10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전남시장 군수협의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완도군이 다양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2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대책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기관 145개소를 운영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재택치료자와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빈틈없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추석 귀성객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현수막,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동참 캠페인도 펼칩니다. 광주시는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부패 없는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관별 청렴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해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공동협약서 주요 내용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수수 금지,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 이권 개입 금지 등을 담고 있고 주요 실천 과제로는 직원과 협업, 소통 참여로 함께 일구는 청렴문화 조성, 범시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전개 등이며 공동 이행 과제는 광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광주 캠페인을 전개로 정하고 9월과 10월에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위기정보 접수 접촉면 확대와 역량 강화,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 확대, 중장기 제도 개선과 정부 건의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복지위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읍명동과 연계해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며 위기가구에 대해선 우선 지원하고 구제 절차를 보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위기가구 집중 발굴 추진단도 구성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일제 조사를 통해 대상자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긴급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 30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1:1 행복 멘토링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1:1 행복 멘토링 지원 사업은 돌봄 이웃과 공무원이 결연을 맺어 해당 가정의 환경을 파악한 뒤 멘토 공무원의 경험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남구는 행복 멘토링 지원 사업의 대상인 67세대를 발굴했으며 이들 세대 가운데 관련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멘토 지정일로부터 2년간 세대 방문을 비롯해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양향자 의원 탈당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지역위원장 경선이 김경만, 양부남, 이남재, 천정배 등 4파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은 지난 30일 전남방송과의 대담에서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잘 아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대담 내용은 다음 주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고흥경찰이 중국 확실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민종기 한중고 미술전승 원장에게 2천만 원 손해배상을 확정해 이 사건은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가와고흥부는 지난 5월 11일 광주고법이 민 원장에게 손해배상 일부인 2천만 원 지급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해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확정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고흥부는 기탁한 중국 황실도자기 임대계약 이행에도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민종기 한중고 미술전승 원장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정을 해서 박물관 전시 유물로 확정해 놓은 도자기를 지역경찰들 다수가 직접 만지다가 파손을 한 것은 전혀 상상치 못한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불과 2달 만에 원심 판결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또 광주 고검에서도 후속 조치로 승소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겠다는 전화까지 해주셔서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기에 국내로 다수 유입된 찬란한 출토 유물들이 좀 더 보호받고 그 가치가 인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도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8월 31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취향저격 먹거리들과 다채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모여있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스트리트푸드존은 백운광장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백운광장이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우뚝 설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진 셈입니다. 여기에 남구청사 외벽에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 푸른길 공중보행로와 미디어 월은 물론이고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갖춰지고 나면 백운광장은 옛 명성을 뛰어넘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은 개막식에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트렌드 음식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에 꼭 방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으로 더욱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인 문기주 회장이 작가로 변신해 SBS 비즈 픽업 트렌드 스페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김대중 대통령과 화순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기주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 생애를 조명하고 5.18 당시 화순 군민의 역할과 역사적 기록들을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문기주 회장은 총 2부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에서 김지연 트롯 가수와 호흡을 맞추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서거까지의 일대기를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반 포도보다 크고 달며 씨가 없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는 샘실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 소식을 이향래 기자가 전합니다. 화순에 있는 샘실 농장은 농심팜이라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샤인머스켓을 재배에서부터 판매, 교육 등을 통해 선도농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껍질채 먹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데요. 특히 이 농장의 포도는 농림식품부에서 인정한 GAP라는 안전농산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포도입니다. 포도계의 명품 샤인머스켓은 비타민이 아주 풍부한 과일이고 섬유질과 함께 칼륨, 철분 등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독소 배출로 고혈압에 도움을 주며 빈혈을 예방하는 등 효능이 뛰어난 과일의 여왕입니다. JBC 뉴스 이향래입니다.
화순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2022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진군이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수를 지키기 위해 강진품에 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품에 살기 운동은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강진 관내에 거주할 것을 독려하고 관내 거주 주민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민에게 주소 바로두기를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전입으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노력 외에도 군은 강진 인구 5만 달성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로드맵을 구축해 향후 5년 동안 신규 주택단지 2,000세대 조성, 관광객 500만 명 유치 등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들이 강진에서 창업하고 완전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행안부 주관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외부 청년들이 2주간 강진에 머물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지난 29일 사단법인 연안환경보전연합회와 반려해변엔 해양환경교육 협약을 통해 해변과 연안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과 더불어 회천면 행정복지센터와 율포 솔밭 해수욕장 일대에서 반려해변엔 해양환경교육도 추진됐습니다. 내가 사랑한 율포 솔밭 해수욕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자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연안환경연합회에서 해양생태계와 환경보전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의 특강과 율포 솔밭 해수욕장 정화활동, 보성군 민간인명구조대의 안전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환경교육을 통해 회천초등학교와 어촌계 주민들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입니다. 고흥군이 관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에 발빠르게 착수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복지 시스템을 가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전 읍면과 관내 사례관리기관에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중점 점검 계획을 시달하고 9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중점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군과 읍면사무소 간 연계해 공공 민간자원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2024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구역을 1,0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전역에 걸쳐 공공 와이파이 약 600개소를 운영 중이나 올해 말까지 700개, 2023년 900개에 이어 2024년까지 총 1,000개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시내버스, 정류장, 공원, 관광지, 관공서 등 모든 공공장소에 추가 설치되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시민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장소도 신규 포함할 계획입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지난 30일 열린 전남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민선 8기 상반기 전남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민선 7기 사무총장인 구례군의 주관으로 회의가 개최됐으며 민선 8기 상반기 협의회장으로 박우량 신안군수를 추대 선정하였고 실무를 지원할 사무총장에 김철우 보성군수를 선정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22개 시군은 지역 현안 사업과 전라남도, 중앙부처 건의 안건 9건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박우량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전남 22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토록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시설인 해양문화치유센터와 청산해양치유공원이 준공되어 9월 23일부터 다양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신지 명사심리일원에 16억 원을 투입해 327제곱미터 규모의 시청각동, 후각동 등 4동을 건립하고 인체의 오감을 주제로 한 다양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청산면 신흥리에 위치한 해양치유공원은 22억 원을 투입해 6,517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치유관 등 건물 2동과 파빌리온 5동을 건립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 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치유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인 9월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포근한 가을바람처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